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 부의장에 취임하신 최상 부의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설된 헌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의 통일 의지와 뭐 이렇게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평화 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 부의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취임하신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평소에 좀 뭐 우파라 그럴까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 정부에서 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참 이건 아닌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지금 현재 1년 한 몇 개월 동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추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대통령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중앙계층이나 이런 데 아직까지 전 정권의 사람들이 많아서 움직이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지역에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국정 실학을 적극 우리가 이해하고 지지하고 해야 하는 그런 지금 이 조직입니다. 헌법기관이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중앙 쪽은 또 중앙대로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각 지역에는 이제 의장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예, 예. 각 지역에 이제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예. 울산 지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이제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데 이 울산 지역의 이 이슈 여러 가지 통일과 관련된 평화통일과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역점 사업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의 답변을 잠깐 하셨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북한하고 우리 이제 대치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남남 갈등이 참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은 이제 좌파 쪽에는 거의 한 30%에서 한 35% 고정입니다. 근데 중앙계층이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일인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홍보하고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만 해도 전 정권 때에 국회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시장 대다수가 또 우리 왼쪽 정부에서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냐, 좌우를 떠나서 어떤 게 옳은 일이냐,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같은 게 이제 앞으로 있을 건데요. 중앙에서 집행하는 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울산 지역에서 최상 부의장 표의 여러 가지 이벤트랄까 아니면 행사랄까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걸 계획하고 있죠. 상세한 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울산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419번입니다.
그렇습니까? 419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전적으로 대통령 국정 철학을 지지하고 하는 그런 의기도 아니에요. 왜? 지금 그 뭐 일부 지역은 또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 또 하고 있고 또 구청장도 민주당 또 이제 그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문위원들이 지금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아직까지 뿌리가 전 정부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나. 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그걸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냐.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혹시 그 이 전 정권에 이렇게 해당이 소속이 됐더라도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네. 그 국가가 바로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국가의 위기랄까, 뭐 국가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설득, 또 국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최상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국가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철학이랄까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어떻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을 봤을 때에 확고한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관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서 존경도 해야 되지만 더욱더 존경하고 싶고 또 그 지역에서 그 활동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왜 대통령이 우리 민주평통의 의장이시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그 지금 그 대통령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우리 특히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통일부의 이제 역점 시책이랄까 이런 부분도 그 통일에 대한 약간 이런 부분들보다는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역점 사업이 좀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안보와 사실 어떻게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이 기관의 이름에 이제 민주 평화통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평화통일의 관계와 민주 평화통일과 안보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몸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대척점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안보와 통일이 평화통일이죠. 그냥 통일도 아니고 이 기관 이름이 평화통일인데 안보가 너무 이제 강하다 보면 또 평화통일하고는 좀 멀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일도 그 민주 평화통일이 있고 가짜 통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통일은 뭐냐 하면 그 전 정부에서 그 특히 북한에다가 이제 뭐 협상하자 또 뭐 같이 행사하고 뭐 퍼주기 그리고 또 뭐 역대 우리 대통령 중에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대 핵은 만들지 않는다. 핵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북한에 얼마나 많이 좀 퍼줬습니까? 그래 하면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앞으로 나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그런 통일은 가짜 통일이다. 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주평화통일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뿌리를 딱 내려야만이 통일을 하더라도 예? 그걸 다 그때니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지. 그게 흔들리면
이게 뭐 그 통일은 통일인데 이제 공산화된 통일이 될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이번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공산화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지금 그 앞에 정부에서 간첩한 사람 잡은 사람 있습니까? 무조건 막 북한 눈치 보고, 어? 또 북한에 거기에 뭐 삶을 소대가리니 뭐니 오만 소리 들어도 말 한마디 옳게 그 못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그 왼쪽으로 기울어진 추를 바로 세우는 지금 현재 과정에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다소 좀 그 과격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 최상 우리 부의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라고 하면요. 지금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방금 말씀하신 적화 통일 이게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민주화 과정이 쭉 되고 민주 평화 통일이 되려 그러면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게 남한 쪽에 있는 민주화가 우선 그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대한민국 그 남한의 이 민주화 과정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어느 정도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앞에 조금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남남 갈등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 투표해보면 거의 한 30% 이상은 뭐 진보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그 표가 나오고 보수해봐야 이제 한 40%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남한의 이게 민주 그 평화 통일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그렇게 봤을 때에 저는 아직까지 이제 상당히 거리가 멀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또 해야 할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에 있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보수 쪽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표들이 한쪽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쪽으로 그 콘크리트의 표들이 이제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저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과정에서 서로 정반합의 이런 논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민주화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하게 표현이 된다면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 북한 쪽 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전 세계에서도 아예 뭐 이 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그 외에는 당이 없는 뭐 이런 거고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체주의 국가인데 그런 쪽도 사실 한쪽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 없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데 본다면은 이렇게 뭐 이게 남남 갈등이 아니라 이게 이런 그 정당의 활동이랄까 상권 분립에 있어서 있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국론이 다 한쪽으로 또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다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수고 진보고 간에 어떻게 하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우리가 행동이냐 거기다가 기준을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수라 해서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죠. 왼쪽으로. 특히 지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사법, 그 다음에 행정, 입법 전부 완전히 왼쪽으로. 그 정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국민의힘에 있는 전신에 있는 그 보수 정권도 있었고 지금 있는 민주당의 정권 전신이 있는 정권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그 정부인데요. 또 이래 본다면은 뭐 좌파의 우파의 그런 개념이
너무 막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또 정부의 조직 기관에 있는 장들도 법으로 좀 보호해줘야 되는 임기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게 좌파 우파의 논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평화 통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최상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이제 울산에서는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방금 말씀하신 그 남남 갈등이랄까 예. 좌파 우파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화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한번 제시를 해보실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 남구협의 회장을 제가 한 2번 했습니다. 네, 몇 년이죠? 하면서 네. 그때가 2017년도, 2016년도인데 광주 남구협의회하고 자매회를 맺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문도 하고 거기서 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이 나름대로 뭐 남남 갈등 이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역시 그 뿌리는 그 바꾸기가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뭐 선거하면 뭐 호남 쪽에는 거의 뭐 한 90% 이상 진보 쪽으로 그 투표를 하고 물론 이제 경상도 쪽에는 그래도 앞에 그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인데 여기 울산에서 시장 된다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사건이거든요. 근데 호남 가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울산 쪽에는 그래도 많이 지금 현재 그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졌다는 표현이네. 예, 예.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예. 그 최상 부의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이런 역점 사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그 최상 부의장님께서는 로타리안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역할도 해오시고 지역의 사회 공헌도 많이 해오셨는데 뭐 그런 사회 공헌 차원에서의 이제 서로의 화합이랄까 또 이런 부분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 울산 시민 대상도 수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제가 국제 로타리 372일 지구 이 분구가 되면서 제가 초대 총재를 했는데요. 네. 물론 분구되기 전에는 이제 그 창원, 그 김해, 뭐 함안, 창녕 이런 데 이제 그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울산, 양산, 밀양으로 372일 지구 창원 쪽에는 37222 지구로 이제 분구가 됐는데 그 로타리는 정말 이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또 활동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국제봉사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해봤는데 그 아무리 봉사를 해도 이 안보가 이게 흔들릴 뿐만 안 된다. 안보는 이제 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봉사 쪽에는 이제 좀 배고픈 사람을 우리가 또 해결해주고 깨끗한 물도 못 먹으면 그것도 좀 이렇게 해결해주고 하는데 그 안보 쪽에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이제 공산화 돼본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제가 그 민주평통 자문회의 울산 부의장을 맡은 이상 국가가 바로 세우는 데에 철저하게 저는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봉사는 그대로 또 하더라도 예. 예. 우리가 평통 자문위원은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중립입니다만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우리가 그 명확히 인식하고 그게 맞춰서 활동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네.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이렇게 헌법기관의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울산 쪽에서 또 민주평화통일협의회를 또 남구 부의장 또 남구 회장도 하시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랄까 아니면 뭐 이렇게 추억이랄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좀 한번 소개해 줄 만한 뭐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11기부터
저 자문위원을 했는데요. 지금 한 16년쯤 했습니다. 아, 오래 하셨네. 예, 하면서 그 이제 그 진보 정권에도 제가 활동을 해봤고 또 이제 보수 정권도 제가 활동해봤는데 진보 정권에 특히 그 앞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 아니 청와대에서 뭐 국회에 대한 경의하면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의장을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평통에서는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주평화 통일이 될 것이냐 이런 나 쓸 게 없더라고. 그래서 20기는 제가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우리는 그 원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말 그 제대로 한번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제 포부입니다. 역점 추진 사업으로 뭘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역점 추진 사업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강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예,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국민들이 아직까지 못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보수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판단을 좀 잘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10월 달에 그 통일 포럼을 하는데 네. 제가 그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님 제가 존경한다 아닙니까? 네. 그분을 이제 그 강사로 또 초빙을 한다든가 그분들 강의 들으면 확고한 국가관이 있어요. 안보관도 쓰고. 그런데 대학 교수들도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고 하면은 이건 가치관이 헷갈리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의하는 건지 정말 그 강의를 저 국민들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게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럽더라고. 보면 뭐 안보관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 안보교육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자유총연맹이나 뭐 이런 쪽도 옛날에 많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 육사단장도 역임하시고 예.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육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권영애 예. 사단장이 예. 같이 이제 우리 사단의 사단장이었는데 그 사단장 권영애 이제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보관이 투철하죠. 그러니까요. 안보관이 투철한데 이제 오시면은 이제 안보 강연이 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 그 회의에서 이제 안보 강연 쪽, 예. 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강사 양성을 예. 많이 해서 이제 예. 좀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안보 교육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겠다. 예. 이제 안보관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안보는요, 죽느냐 사느냐에 그 안보가 걸려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좀 배고프고 좀 뭐 배부르고 하는 거는 다음 문제다 생각해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 우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에 가서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이제 이렇게 예. 임명장을 더 받고요. 예. 또 다른 또 위원들보다는 그 각 지역에 있은 대표격인 이제 부의장은 또 따로 이렇게 임명장을 받습니까? 또 제가요, 그 16기, 17기 그 남구협의 회장 하면서 청와대에 가서 이제 행사도 참석하고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게 뭐냐면 윤석열 우리 대통령이 의장이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들은 물론이고 협의회장까지도 전부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악수하고 눈으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런 약속을 하는 자료.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 다 찍고 그렇게 주세요. 전에 같으면 그냥 대통령하고 그냥 사진 한번 찍고 끝납니다.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의장님 직접 악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대로 한번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제가 야 역시 좀 틀리구나. 그러고 또 이렇게 좀 젊잖아요. 앞에 정부보다. 그러니까 막 일일이 다 악수 다 하고 눈 맞춰가지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의지를 다지는 그런 하나의 그 자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진짜 임명장을 받을 때 소감이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네요. 예. 제대로 한번 합시다. 제대로 한번 합시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울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울산의 이제 대표격인 부의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예, 민주평화통일 그 자문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걸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이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를 시민들한테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고 분명히 지금 현재 이 왼쪽으로 추가 많이 기울어졌다 하는 거는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너가 민주평통 자문위원인데 내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깨우쳐 주고 싶어요. 미처 좀 잘못 생각했는 분들이 있다면은, 예? 그렇게 하면서 통일의 의지를 이제 확산시키고, 그래야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그 북한의 우리 동포들 다 그때니 우리가 수용하고 더 발전해야지. 만약에 그 통일이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돼가지고 서로 다 못 사는 그런 일이 생기면 통일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 아닙니까? 네. 민주평화통일이라는 이제 기치를 걸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서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윈할 수 있는 예. 통일 정책에 대한 홍보 또 강사를 양성해서 또 지나친 또 안보 교육은 또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의 또 오해 소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 민감한 부분은 또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정치적인 중립의 입장에서는 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이냐 그런 걸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 옳은 판단이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보수 정권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역할이냐. 그렇게 보면 답은 나온다 생각합니다.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울산 대표를 오로서 한번 이끌어 보겠다. 예. 국가와 민족, 또 민족이 또 번영할 수 있는 평화통일로 번영할 수 있는 이런 예. 부분들. 예, 해서 이제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 부의장님 취임하신 울산 부의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또 생각과 또 앞으로 해 나갈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